예. 먼저 그러면 김상욱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끝도 갓도 없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요, 야당에서 한두 분, 그리고 여당에서 한두 분, 이렇게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김상욱 의원님. 네, 울산 남구가 김상욱입니다. 네, 이번 시위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또 서로 간에 대치가 있었던 점은 참 안타까운 일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안위 전체 회의 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대로도 경찰관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저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들께 참 송구한 일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다친 분들께도 송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러 명의 부상이 발생했던 이 사안을 보면 집회 주체가 민주노총이었습니다. 특정 단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민주노총이 좀 늘 폭력적인 방법과 또 좀 다수의 위력을 과시해 왔다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노총은 특정 단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다소 폭력적인 방법을 취해왔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나 아니면 좀 이렇게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것을 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해온 전례가 있는 곳입니다. 저도 전투경찰 생활을 해왔지만은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들 참 두렵습니다. 시위대가 특히 좀 이렇게 폭력에 대한 폭력을 과시하거나 이런 시위대를 맞닥뜨리면 시위 진압 경찰들도 상당한 신체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었고 그렇게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할 때 정말 최소한의 방어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진압 경찰들이 무장을 했다고 하는데 상대가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집회에서 경찰이 최소한의 방어 도구조차 취하지 않는다면 그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엄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경찰들이 정말 많이 다쳤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약속된 집회 장소 더해서 이제 편의도 많이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들을 어겨서 좀 위력적인 폭력적인 시위로 나가는 것, 이것을 위력 폭력 시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것도 경찰들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105명이나 다쳤습니다. 내용을 보면 찰과상 35명, 타박상 25명, 염자 8명, 호흡곤란 5명, 인대파열 4명.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보호장구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찰이 폭력 진압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폭력 진압을 했다면 시위대가 훨씬 많이 다쳤어야겠죠. 그리고 또 진압을 했다면 예전에 약속되었던 시위 장소에 이런 집회 시위를 보장하지 않아서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약속된 집회 시위는 보장을 했는데 넘어서서 시민들께 위해가 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태의 본질은 집회를 주최했던 측과 또 경찰에서 이를 또 관리하는 정보과에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거나 또는 무리하게 집회를 추진했던 측에 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물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될 곳은 집회를 주최했던 측과 또 이를 관리하는 경찰 양쪽에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향후에는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위해가 되는 일이나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 이렇게 다수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집회 장소와
또 집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네. 사과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공무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 거고 네, 문제가 정리하십시오.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자꾸 늦춰 해버리면은 2025년도 우리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의 예산을 적절하게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예산 심의를 자꾸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집회로 인해서 다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유감 표명을 하면 될 일이고 우리 국회의원의 본연의 일인 예산 심의에 집중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사용되도록 우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12일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구속할 필요성도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지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조지호 청장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극구 부정하고 사과까지 거부했지만 이젠 궁색한 변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부경대 대학생 시위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은 그야말로 40년 전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권력의 심기와 안위를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에 공권력을 남용하고 더 나아가 국정농단에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 정국을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율 17%,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국민 주권의 외침이 정녕 들리지 않는 겁니까? 위원장님,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이란 그 어떤 법도 거슬 수 없는 최상위 법입니다. 국가의 어떤 공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경찰의 과잉 그리고 폭력 진압에 대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명확히 다시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양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